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의 귀화 시민권 박탈 조치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까지 특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심사도 강화되면서 고급 인력들의 취업 영주권 문턱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정 카테고리의 경우 거부율이 2배 가까이 치솟으며 관련 대기자들을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소형정을 포함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활동하는 이란의 모든 기뢰부설선을 공격하라고 지시해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마리화나를 1급 마약에서 상급 마약으로 재분류했습니다. 규제 완화로 의료 연구 활용 확대와 산업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과 오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남부 지역에 발생한 산불 피해가 확산되면서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발령했습니다. 조지아 남부 해안 지역부터 플로리다주 경계선까지 3만 에이커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으며 주택 50여 채가 전소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의 귀화 시민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탈귀화 조치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시민권 박탈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번엔 구체적인 대상까지 특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시민권 취소를 추진할 대상자로 외국 태생 시민권자 384명을 특정하고 이들에 대한 사건을 전국 39개 연방검찰에 배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일부 전문 부서에서 제한적으로 다뤄졌던 시민권 박탈 사건을 일반 검사들에게까지 확대하는 조치로 향후 시민권 박탈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귀화 시민권 박탈은 연방법에 따라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사기나 허위 진술이 있었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허위 결혼이나 과거 범죄 이력 은폐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법원에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DHS는 이미 매달 200건 이상의 귀화 시민권 박탈 사건을 법무부에 넘기도록 지시받은 바 있으며 법무부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의 시민권 취소 사건을 추진 중이라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시민권 사기는 중대한 범죄이며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귀화 시민들이 출생 시민과 동일한 권리와 안정성을 갖지 못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각에선 실제 사기 사례는 이미 엄격하게 단속되고 있다며 대규모 탈귀화 정책은 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시민권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이민심사가 강화되면서 고급 인력들의 취업 영주권 문턱도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특정 카테고리의 경우 거부율이 2배 가까이 치솟으며 관련 대기자들을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책재단이 이번 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이민 1순위 등 고급 인재를 위한 영주권 신청 거부율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2배가량 상승했습니다. EB-1A의 경우 2024 회계연도 4분기 거부율이 25.6%였지만 이후 2025 회계연도 3분기 33.5%로 높아졌고 4분기에는 46.6%까지 치솟았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NIW 신청자에 대한 거부율도 2024 회계연도 4분기 38.8%에서 2025 회계연도 4분기에 64.3%까지 높아졌습니다. 고급 인력 대상 취업 영주권 신청 승인율은 지난 2022년만 해도 90%가 넘었지만 현재는 50% 미만으로 낮아졌다며 이 같은 심사 추세의 급격한 변화는 신청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해당 영주권 카테고리의 심사 기준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이민 서비스국이 기준 적용을 엄격하게 하면서 승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취업비자 역시 거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기자 비자로 알려진 O비자의 경우 거부율이 2024 회계연도 4분기 5%에서 2025 회계연도 4분기에 7.3%로 상승했습니다. 다만 H-1B 비자는 2024 회계연도 2%에서 2025 회계연도 2.1%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100만 달러 영주권, 이른바 골드카드의 첫 번째 승인자가 나왔습니다. 수백 명의 신청자 중 단 한 명만이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어제 하원위원회 증언에서 100만 달러를 지불하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골드카드 비자 프로그램의 첫 승인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다만 승인된 인물의 구체적인 신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현재 수백 명의 외국인이 낸 신청서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자들은 15,000달러에 달하는 별도의 처리 비용을 내야 하며 극도로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접수를 시작한 골드카드 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핵심 이민 정책 중 하나입니다.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의 자산가와 우수 인재를 미국으로 끌어들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홍보해왔습니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승인 실적이 단 한 건에 그치면서 지나치게 높은 문턱이나 까다로운 검증이 인재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DHS는 이번 승인 결과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15억 원에 육박하는 거액의 예치금과 더불어 신청자의 자금 출처 및 신원을 낱낱이 파헤치는 조사 과정이 신청자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연방 당국이 불체자 단속 강화를 위한 스마트 안경 개발에 나섰습니다. ICA 요원이 현장에서 불체자에 대한 얼굴 인식, 보행 패턴 등 생체 정보를 기반으로 연방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 대조에 식별하는 기능을 탑재한 장비입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불체자를 자동 식별할 수 있는 스마트 안경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이 장비는 영상 기록과 정보 표시 기능을 결합해 현장에서 즉시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2027년 9월까지 현장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은 DHS가 보유한 대규모 생체 정보 데이터와 연동돼 얼굴, 지문, 홍채, 음성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대상자의 신원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원거리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생체 정보 기술 적용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연방의회에서는 불체자 단속을 위한 예산 확대가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은 어제 표결에서 향후 3년 6개월간 ICE와 CBP 예산을 포함한 예산 결의안을 50대 48로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최대 7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법안 초안 작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를 바탕으로 실제 예산 법안을 마련해 단독 처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하원 통과와 후속 입법 과정이 남아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이란 전쟁 소식입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소형정을 포함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란의 모든 기뢰 부설선을 공격하라고 지시해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소셜에 호르무즈 해협 수역에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선박, 아무리 작은 배라고 할지라도 발포하고 살해하라고 해군에 명령했다며 주저함이란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우리의 함정들이 그 해협을 청소하고 있으며 이에 저는 그러한 활동을 계속하되 3배로 확대할 것을 명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양측은 현재 휴전 상태이지만 미국은 이란 해상 봉쇄 작전을 통해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 2척을 납포하며 긴장을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에서 이란 해군을 전멸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란은 소형 고속정을 활용해 납포 작전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2주 휴전은 지난 22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통일된 안을 마련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란은 아직까지도 내부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올린 글에서 이란은 누가 자신들의 지도자인지 파악하는 데도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내부 갈등은 미친 수준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마리화나를 1급 마약에서 3급 마약으로 재분류했습니다. 약 50년간 유지해온 연방 규제 완화로 의료 연구 활용 확대와 산업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하지만 오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토드 블렌치 법무부 장관 대행은 22일 마리화나를 가장 엄격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리화나는 LSD, 헤로인과 같은 1급 마약에서 벗어나 3급 마약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처방전을 통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행정부에 마리화나 재분류 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이 조치가 극심한 고통, 불치병, 공격성 암, 발작장애, 신경계 질환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간절한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12년 이후 각 주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해온 흐름 속에서 연방 정부가 취한 가장 완화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생산 유통업체들이 마약 단속국보다 신속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구 목적의 구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배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 의료용 마리화나 업체들이 사업 비용을 연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핵심 변화입니다. 업계는 그동안 연방 차원의 금지 규정으로 인해 일반 기업과 달리 비용 공제를 받지 못해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마리화나가 연방법상 완전히 합법화된 것은 아닙니다. 3급 마약으로 분류되더라도 의회의 추가 입법이 없는 한 여전히 불법 지위는 유지됩니다. 법무부 역시 관련 범죄에 대한 기소 권한을 계속 보유하게 됩니다. DEA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화나의 의학적 효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과거보다 효능이 훨씬 강한 고농도 대마초 품종에 대해 우려하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지아주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가 확산되면서 주지사가 1개월간 비상사태를 발령했습니다. 조지아주 남부 해안 지역부터 플로리다주 경계선까지 3만 에이커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으며 주택 50여 채가 전소됐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조지아주 남부의 산불로 인한 비상사태를 30일간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최근 극심한 가뭄과 고온 현상으로 인해 근래 5년 이래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했다며 조지아 산림부 및 주 방위군의 피해 지역 출동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 산림부 세스 호킨스 대변인은 산불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산림 지역에 쌓인 마른 낙엽으로 인해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며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확산할 수 있으므로 야외 화기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 한인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지아주 애틀란타와 서베너 그리고 인근 지역인 플로리다주 잭슨빌까지 산불로 인한 연기가 퍼지며 대기질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어제 호흡기 질환자,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시내 쇼핑몰 푸드코트에서 총격전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무고한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경찰은 베턴루지 시내 쇼핑몰의 푸드코트에서 어제 오후 1시 22분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총격 사건으로 부상자가 10명 발생했다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숫자를 수정했습니다. 경찰은 푸드코트 안에서 두 그룹의 사람들이 말다툼을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서로 총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불행하게도 그곳에 있던 다른 무고한 사람들까지 총격전에 휘말려 총탄에 맞은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장에서 5명이 체포 구금됐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우발적인 폭력 사건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싸움을 벌인 두 집단 사이에 확실한 불화와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사건 후 문제의 쇼핑몰은 현재 문을 닫았으며 근처에 있는 베턴루지 종합병원도 이날 오후 1시간 동안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여러 대의 헬기와 방탄조끼를 입은 무장 경찰을 파견해 용의자들을 추적했습니다. 수사를 더 진행하고 있으며 총격에 가담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본다 말했습니다. FBI도 SNS를 통해 FBI 뉴올리언스 지국이 이번 총격 사건 수사를 위해 현지 경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중국 야생동물 보호협회는 오늘 지난해 애틀랜타 동물원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 판다 한 쌍을 애틀랜타 동물원에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청두 판사 번식 연구기지에서 태어난 수컷 핑핑과 암컷 푸상이 보내질 계획이며 협력기간은 관례에 따라 10년으로 설정됐습니다.
협회는 미국 측은 판다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사육시설 개보수와 환경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중국 전문가들은 시설 설계와 사육관리, 먹이 공급, 건강관리 등 전반적인 기준에 대해 기술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다 파견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판다는 반세기가 넘게 미중 긴장 완화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뉴욕시 교통국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22일 혼잡 통행료 수익금 중 2천만 달러를 현재 시행 중인 뉴욕시 친환경 트럭 프로그램 확대에 사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상용 디젤 트럭을 전기, 하이브리드, 압축 천연가스, 친환경 디젤 차량으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트럭 구입 시 차종에 따라 최소 12,000달러에서 최대 34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운송업체들의 교체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춰주고 있습니다. MTA에 따르면 2012년 프로그램 시작 이후 총 714대의 디젤 트럭이 청정 차량으로 교체됐으며 그 결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이전보다 2배 가까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퀸즈 리조트월드가 오는 28일 라이브 테이블 게임 카지노를 개장합니다. 뉴욕시 역사상 처음으로 상업용 테이블 게임이 도입되는 사례로 이번 주 예정된 뉴욕주 게임위원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퀸즈 아퀴덕트 레이스트랙 인근에 위치한 이 시설은 3층을 전면 개편해 240개 이상의 테이블 게임과 약 1,500개의 게임 좌석을 운영하게 됩니다. 블랙잭, 크랩스, 바카라, 룰렛 등 주요 카지노 게임과 함께 2,500대 이상의 슬롯 머신도 갖춘 대규모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기존 슬롯머신 중심 운영체제에서 실제 딜러가 있는 테이블 게임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이번 개장은 대규모 고용 창출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테이블 게임 도입을 위해 신규로 1,250명을 채용해 총 고용 인원은 2,200명으로 늘어났고 올 여름까지 2,700명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롱아일랜드 해안가에 살파먹는 박테리아가 출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대 해양 및 대기과학대 연구진은 22일 롱아일랜드 해안가에 위치한 여러 연못에서 쌀파먹는 박테리아로 불리는 비브리오 볼리피쿠스가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비브리오 볼리피쿠스균 서식 확인 연못은 사가포넥 연못, 메코스만, 조지카 연못 등입니다. 이 균은 감염 48시간 내 사망에 이를 확률이 20%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으로 특히 면역력이 약하거나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절대 연못에 들어가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내려가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9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 41도, 섭씨 5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되겠습니다. 월요일은 맑은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